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17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까지 적분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행렬입니다. 매트릭스. 오늘은 행렬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허미션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에서 행렬이 비교적 아주 잘 이용이 됩니다. 또 행렬을 이용하면 물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리에 이용되는 행렬에 대해서 꽤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렬을 정의합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숫자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열하냐면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여기에 좀 전부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죠. 이렇게 행렬을 16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행렬 표시하는 게 꺾은 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괄호가 약간 부드럽습니다. 아주 꺾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행렬에 있는 이 숫자들을 행렬의 요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엘리먼트들을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행과 열로 구분합니다. 행은 이게 행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있는 것이 행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첫 번째 행 또는 제1행 또는 first row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가로로 이건 제2행이죠. second row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third row가 되겠죠. 네 번째는 fourth row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제1열 영어로는 컬럼입니다. 이걸 기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제2열, 세 번째는 제3열, 네 번째는 제4열. 근데 이게 꼭 뭐 네 번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행렬에 따라서 여러 번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행렬은 보통 이렇게 그 대문자로 고딕체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행렬의 요소를 여기에 소문자로 MIJ 이렇게 쓰면서 이 I가 행을 J가 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21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행의 첫 번째 열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 하면 여기 있는 거죠. 첫 번째 열. 그래서 M21은 2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M34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행의 네 번째 열이죠. 그건 뭡니까? 골라보세요. 네, 그렇죠. 이것은 L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과 열을 가지고 행렬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m 곱하기 n 이렇게 쓰고 m by n 행렬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m by n 행렬은 이 행이 m개 그리고 열이 n개인 그런 행렬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by 3 행렬이 있어요. 그럼 행이 2개고 열이 3개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대로 3 by 2 행렬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 by 3 행렬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퀘어 행렬, 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이나 열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3 1 by 3 행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행만 있죠. 그래서 행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로우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이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 by 1 행렬 그런다면 이걸 열 벡터다, 컬럼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렬을 이제 두 개를 더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이런 행렬에 숫자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다 숫자다. 그러면 여기에 2 by 3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알파라는 숫자를 곱하면 이 행렬에다가 알파라는 숫자를 곱하면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요소들한테 전부 다 그 숫자를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파 m은 여기에 A 첫 번째 요소에는 거기도 그냥 모든 요소마다 전부 다 알파를 곱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렬을 어떻게 표시하기도 했어요? 스몰 m으로 mij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다면 행렬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의 요소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냐면 그 mij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 이것은 모든 행렬 요소에다가 알파를 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와 같이 2 by 3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이 행렬에다가 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렬에 m 곱하기 0 했어요. 또는 0 곱하기 m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요소에다가 0을 곱했으니까 0행렬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행렬 요소들이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렬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행렬을 더해 보겠어요. 어떻게 더하냐면 여기 두 행렬을 더하는데 이때 행렬을 더할 때는 어떤 행렬만 더할 수가 있냐면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은 행렬만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x2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을 더한다면 다른 행렬도 역시 3x2 행렬이어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더한 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행과 같은 열 숫자들을 더해줍니다. 또는 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이건 A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G를 더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G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렬 기호로 쓴다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 게 C라는 행렬이라면 그것의 행렬 요소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CIJ는 AIJ 더하기 BIJ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IJ가 같은 것들을 더해주고 빼주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행과 열이 같아야지만 더하고 빼는 게 아기가 다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x3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x2 행렬을 더해준다면 또는 빼준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더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행렬을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행렬을 곱할 때는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아까 더하거나 뺄 때는 행과 열이 다 같아야 됐죠. 근데 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2x3 행렬을 곱한다면 이 다음에는 여기에 3x2, 꼭 3x2는 아니어야 되지만 자, 이런 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곱한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을 곱하는데 각각 맞는 놈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을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서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요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서는 이제 곱한 것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것에 두 번째를 만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n/n 행렬에다가 뭘 곱한다면 그 곱하는 놈은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n by 무슨 행렬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하나씩 다 곱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n by l 행렬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더하거나 뺄 때는 행과 열이 다 같아야 됐죠. 근데 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같아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B라는 행렬 곱하기 C라는 행렬이라면 A라는 행렬의 IJ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했었죠. 여기에 BIM하고 CMJ 해가지고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같은 놈들을 곱해서 순서대로 더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렬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두 행렬을 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알았죠. 자, 그러면 특별한 형태의 행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위 행렬과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우리 먼저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단위 행렬은 우리 그냥 I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아이덴티티 행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이 단위 행렬에다가 아이덴티티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그 곱한 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곱해 주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행렬. 그래서 왼쪽에서 곱하거나 오른쪽에서 곱하거나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AI를 하나, IA를 하나, A가 그대로 있는 거. 이게 바로 단위 행렬인데 이런 단위 행렬은 사각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대각선 요소란 이렇게 요 IJ가 같은 거, 이거를 대각선 요소라고 하는데, 이 대각선 요소가 1이어야지만 됩니다. 이 대각선 요소가 1이면 델타 IJ가 I하고 J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이어야 되죠. 자,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게 크로네커 델타 기호죠.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이용을 해서 아이덴티티 행렬을, 이렇게 행렬의 요소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 행렬, 역행렬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덴티티 행렬하고 연관이 있는데, 역행렬이란 여기다가 인버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역수할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위에 위첨자로 쓰죠. 그래서 행렬의 인버스는 어떠냐? 우리 숫자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에다가 그 수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렬도 어떤 행렬에다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1,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을 우리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곱하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하고,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AA 인버스는 1 또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역행렬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무엇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허미션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소개하는 걸 목표로 했죠. 우리 양자역학 공부했으면 거기서도 이미 이 내용이 나와서 양자역학에서 허미션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허미션 행렬을 정의해야 되는데, 허미션 행렬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즈는 전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트랜스포즈가 정의는 바로 뭐냐면 행과 열을 바꾸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행렬의 전치 행렬은, 이렇게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 쓰면 MIJ 이렇게 쓰죠. 이 행렬의 전치 행렬은 위첨자로 T를 표시하는 게 전치 행렬을 표시하는 것인데, MT는 뭐가 되냐면 행과 열을 바꾸는 행렬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행렬 M은 위에 열이 ABCD였죠. 이번에는 행이 ABC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EFGH면 이번엔 두 번째 행이 EFGH, 이렇게 되겠어요. 행과 열을 바꿨어요. 이것을 갖다가 전치 행렬 또는 트랜스포즈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요소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MIJ가 MJI가 됐죠. 어떤 행렬이 있다면 그것의 전치 행렬의 행렬 요소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J를 찾아다가 그것으로 JI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행렬은 MJI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허미션 행렬을 정의하려면 전치 행렬보다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어드 조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드 조인트는 이 번역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쓰는 게 좋은데, 수반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드 조인트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어드 조인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소 전치입니다. 전치 아까 트랜스포즈 했었죠.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모든 행렬 요소들을 전부 복소 켤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행렬 요소가 복소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렬 요소가 실수만일 때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데, 복소수일 수도 있으면 그때는 행과 열을 바꾸고, 그냥 행과 열을 바꾸는 건 별로 물리에서 잘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소 켤레로 바꿔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다가 어드 조인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 어드 조인트는 뭘로 표시하냐면 여기 위에다가 첨자를 이렇게 위첨자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트랜스포즈는 T자로 했죠. 어드 조인트는 T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모가지가 하나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거라고 부릅니다. 대거는 도끼 모양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크로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로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같은 게 크로스예요. 자, 이 대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M 대거 이렇게 표시한 게 어드 조인트를 얘기하는데, 어드 조인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치를 했습니다. 아까 행이 ABCD, 열이 ABCD 이렇게 됐죠. 이걸 행으로 만들었죠. ABCD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A에도 복소수로 만들고 복소 켤레로 만들었어요. B도 복소수로, 이렇게 전부 다 스타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드조인트 행렬은 어드조인트를 한 행렬을 어드조인트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원래 행렬의 요소가 MIJ면 어드조인트 행렬의 요소는 MJI 한 다음에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복소 켤레로 여기다 스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게 바로 어드조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트랜스포즈와 어드조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와 어드조인트는 어디다 쓰이냐면, 근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행렬 요소가 모두 실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실수인 경우에는 복소 켤레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그래서 모두 다 행렬 요소가 실수라고 하면 어드조인트를 한 것하고 트랜스포즈를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그냥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트랜스포즈하고 어드조인트 가지고 무엇을 정의하냐면, 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을 정의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대칭 행렬은 시메트릭 매트릭스, 허미션 행렬은 허미션 매트릭스인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대칭 행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미션 행렬은 그냥 번역하지 않고 허미션 행렬 이렇게 씁니다. 자, 대칭 행렬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트랜스포즈가 원래하고 같은 놈이 대칭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겠어요. 행과 열을 바꾸더라도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일열 이렇게 있죠. A, B, C, D 있죠. 그러면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더라도 같으려면 원래 행렬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A, B, C, D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B, F, G 그러면 두 번째 행이 그러면 두 번째 열이 B, F, G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C, F, H, I 그러면 세 번째 열이 C, F, H, I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행과 열이 대각선 요소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걸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트랜스포즈와 원래 행렬이 같으면 그것을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 요소로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JI가 SIJ하고 트랜스포를 시켜줘도 원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허미션 행렬은 이 대칭 행렬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요소들이 복소수이면 대칭 트랜스포즈 대신에 무엇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어드조인트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허미션 행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칭 행렬은 트랜스포즈와 원래 행렬이 같은 것이라면 허미션 행렬은 무엇이겠어요? 어드조인트 행렬과 원래 것이 같은 행렬, 이게 바로 허미션 행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행렬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되겠어요. A, B, C, D면 거기에 행과 열을 바꾼 놈이 어떻게 돼요? A는 그대로 있고 B 스타, C 스타, D 스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드조인트를 하면 원래 거 같아지겠죠. 그래서 허미션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대각선 요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수해야 되겠죠. 복소 켤레가 자신하고 같으려면 반드시 실수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미션 행렬을 요소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드조인트를 하면 이건 HSIJI에 스타를 붙인 것이 SIJ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행렬 요소들이 전부 다 실수라면 어드조인트 해더라도 똑같죠. 그래서 전부 행렬 요소가 모두 실수이면 대칭 행렬이 허미션 행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허미션 행렬과 어떤 행렬을 소개한다고 했습니까? 유니타리 행렬이었죠. 유니타리 행렬은 직교 행렬과 함께 소개합니다. 직교 행렬은 오소고널 매트릭스인데, 오소고널 매트릭스와 유니타리 행렬,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번역하면 직교 행렬이고, 유니타리 행렬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 할 때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나는 트랜스포즈를, 또 다른 하나는 어드조인트를 이용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와 원래 게 같으면, 트랜스포즈 행렬과 원래 행렬이 같으면 대칭 행렬, 어드조인트와 원래 행렬이 같으면 허미션 행렬이었죠. 비슷하게 트랜스포즈가 연관되는 것이 직교 행렬입니다. 직교 행렬의 정의는 뭐냐면 트랜스포즈가 인버스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교 행렬의 경우에는 인버스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을 바꾸기만 하면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
그것을 직교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O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걸 요소로 쓸 것 같으면 OIM 하고서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그냥 하려면 MJ인데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J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덱스를 전부 다 더하면 그러면 앞에 있는 IJ가 되는 행렬, 이게 바로 직교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네, 이 트랜스포즈만 취해도 역행렬이 되는 행렬, 아주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유니타리 행렬은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까 그렇죠, 예상할 수 있죠. 이미 예상했죠. 무엇입니까? 어드 조인트만 취하면 바로 인버스가 되는 행렬, 이것이 바로 유니타리 행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그 행렬의 어드 조인트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를 갖다가 요소, 행렬 요소로 쓸 것 같으면 UIM 하고서 UJM 스타 그래서 M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델타 IJ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니타리 행렬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드 조인트만 취하면 역행렬이 되는 행렬을 우리 유니타리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렬 요소가 복소수일 때는 그게 유니타리 행렬이면 바로 어드 조인트만 취하면 바로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인버스 구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만약에 행렬 요소들이 전부 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교 행렬이 유니타리 행렬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행렬, 물리에서 이용이 되는 중요한 행렬로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 그 다음에 직교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았죠. 근데 이 네 가지 행렬이 적용되는 거, 물리에서 이용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물리에서 자주 적용될 때 대칭 행렬, 그리고 허미션 행렬, 이건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물리량에 이용이 됩니다. 고전 물리에서는 변수 자체가, 베리어블 자체가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물리량을 행렬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변수 자체가 바로 물리량이 되지 않고 그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연산자가 허미션 연산자이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은 물리량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직교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것은 변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환 많이 쓰는 게 좌표 변환 이런 거 쓰죠. 이렇게 변환할 때 행렬을 이용합니다. 근데 변환에 이용이 되는 행렬, 우리 고전 물리학에서 변환, 좌표 변환 이런 거 할 때 이용되는 행렬은 전부 다 직교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한 기절을 다른 기절로 바꾸는 그런 변환을 해주는 행렬은 전부 유니타리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나중에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행렬이 무엇인지를 정했고, 그 다음에 행렬 중에서 우리 행렬의 트랜스포즈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드 조인트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무엇을 정의하는 거 배웠습니까? 네,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 그리고 직교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이제 정의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성질과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행렬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